예, 그럼 과장님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부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쭉쓱 시작을 할게요. 네, 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앞단에서도 이게 서비스가 많다, 뭐 어마무지한 서비스도 많고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큰 범주로 그 아까 세 개, 이아스, 파스, 사스 뭐 이런 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약간 그 뭉뚱그려서 이제 설명은 드렸는데 큰 개념이니까 그럼 좀 디테일하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사전 공부를 좀 해봤어요. 네네. 해봤더니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거에 대한 이제 명칭은 이제 아마존이 제일 크니까 AWS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서비스 명을 갖고 얘기를 할 건데 보니까 이게 메인 서비스가 뭐 한 5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뭐 거기서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는 2,000개가 넘는다는데 그거를 뭘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핵심 어떻게 서비스, 다 해요? 그죠? 핵심 서비스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EC2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 네,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터 클라우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글자를 따서 EC2라 부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별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양의 뭐 서버들을 뭐 인스턴스 형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는 부분 그런 서비스를 EC2 그리고 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CPU가 더 많이 달린 거, 메모리가 더 큰 거, 뭐 퍼포먼스가 더 좋은 서버 네, 네. 인스턴스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비싼 거를 한 거고 뭐 나는 뭐 그렇게 고사양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고사양 거보단 당연히 금액이 빠질 거 요렇게 보면 되겠더라고요. 네네네. EC2가. 근데 이게 보니까 아마존은 이 과금 방식이 조금 나름 디테일을 하더라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온디맨드라고 해서 이제 요구하는 만큼 그리고 예약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스팟이라고 해가지고 과금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스팟? 음, 글쎄요. 뭐, 감은 좀 오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저도 이용을 안 해봐서, 저도 감은 오는데 정확히 몰라서 한번 좀 찾아봤더니 네, 한마디로 이런 거더라고요. 그 아마존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뭐 항상 풀로 이렇게 풀부킹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놀고 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자기네 자원들이. 아, 그러면 그 놀고 있는 자원들을 경매를 하더라고요. 몰리는 시간은 비싸게 받고, 그렇죠. 안 몰리는 시간은 싸게 준다. 맞아요, 맞아요. 꼭 무슨 그 환율 외환거래 할 때 네, 보면 그 수요 공급 그 수순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잖아요. 네네네. 이 스팟이 바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뭐야 무슨 자동화 서비스 같은 거 돌릴 때 이렇게 같은 거 돌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이용할 때 이렇게 시간 잘 맞춰서 이렇게 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그 스팟 구간과 이제 뭐 온디맨드 구간, 뭐 예약 구간 이거를 적절히 믹스해가지고 자기네 서비스들 이제 운영하다 보면 이제 언제가 몰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 시간에 이제 당연히 네네네. 사람들 전철 기다리거나 전철 네, 그때 많이 할 안에서나 거고. 그때 많이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조금 더 그 역량을 더 투입시키면 될 것이고 네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아주 뭐 새벽 한 3, 4시나 뭐 내지는 뭐 근무 시간인 그런 부분, 그뭐 2시, 그 점심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하면 점심시간을 제외한 그런 부분. 그 음, 시간대는 뭐 임원 아니면 게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구간을 잘 설정해가지고 적절히 그 구간을 짜면 나름대로 되게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네네. 그리고 그럼 다른 서비스는 또 뭐가 있냐 봤더니 뭐 EC2가 이제 한마디로 그냥 네, 서버를 이제 우리 VM 같은 거 가상 머신 같은 거 올릴 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똑같겠더라고요 EC2가.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돈 내고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쪽에서는 또 S3라고 해서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뭐 복잡할 거 없고 말 그대로 이건 그냥 스토리지더라고요. 네, 스토리지 맞아요. 그 스토리지 자기 회사에다 구축하지 않고
그냥 거기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 쓴 만큼 자기네 그 용량만큼 돈 내고 쓰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해서 이제 CDN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네, 네. 예, CDN 네트워크 서비스, CDN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이 DB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뭐 DB도 뭐 웬만한 뭐 상용 DB는 당연히 다 되고, 음, 또 여기 뭐 아마존에서 미는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고요.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예, 오픈소스 DB. 그 오픈소스 기반이에요? 네, 아,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네.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아주 뛰어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오픈소스니까 자체 구축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또 맹점이 있네. 네. 이제 그런 기술자가 없는 사람들이 상용 DB 갖다 쓰는 거죠. 돈 내고. 우리는 그래서 상용 쓰기로 했어요. 그게 편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메인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오토 스케일링. 네. 이게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꽃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자동으로 사용 범위를 이제 정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리소스가 많이 할당돼야 될 때, 적게 네. 해양될 때, 요거를 그 정해진 룰에 의해서 스케일링을 잡아주고, 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고객한테 제공해 주면서 의사 판단을 하기 쉽게 해주는, 요게 오토 스케일링이 어떻게 보면 많은 기능 등이 있지만 가장 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네. 요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그 제일 큰 장점이 그 이제 어떤 좀 유연성이잖아요. 그쵸, 내가 그쵸.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니까, 되게 이제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뭐 요런 뭐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AWS 기준으로 네, 그러면 뭐 제가 그 인사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KPI가 슬슬 시작하는 시점인데 네네. 또 이 우리 IT 담당자들은 또 우리 스스로를 좀 약간 셀링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KPI에다가. 그때 이 클라우드를 만약에 들어갈 만한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부분을 꼭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음, 비용 절감, 당연히 비용 절감 나오죠. 여기서도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오래간만에 또 영어 나오네요. TCO라고 하는데 Total Cost of Ownership. 뭐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에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단순히 초기도 투자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쵸. 이거 초기 투자 비용뿐만이 아니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운영이랑 유지 보수. 뭐 예를 들면 뭐 시스템 구축하고 난 다음에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건 다 있어야 되고 때마다 고도화 해야 되니까 업그레이드 비용도 필요하고 운영해야 되니까 상근 직원도 필요하고 그 직원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이랑 훈련 주기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게 해줘야 그 서비스 퀄리티도 유지되니까 또 돈도 줘야 되니까 직원 그 봉급도 나야 되니까 월급도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똘똘똘똘 말아서 표현한 게 TC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이 TCO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절감될 수 있으니까 요런 거를 꼭 KPI 쓸 때 잊지 마시고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일 큰 장점이 TCO 절감이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 음, 그 고객 상황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돈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진짜요? 어떨 때요? 어떤 어, 경우 때요? 이게 그 어떤, 뭐랄까, 서비스 그 가변성이라고 해야 되나? 변화가 이제 너무 이렇게 심할 때는 그, 뭐야, 저기,
뭐 필요한 뭐 스토리지 용량, DB 용량 이제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이제 확 이제 늘렸다가 그쵸? 필요 없을 때 이렇게 다시 줄였다가 이걸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인데 그쵸? 그 어떤 뭐 고객의 어떤 반응이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주구장창 계속 이제 늘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되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게임 아, 같은 거 런칭을 했을 때 이게 피크 타임에만 이렇게 늘려놨다가 줄여야 되는데 이게 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 늘릴 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이 정도면 그냥 차라리 우리 그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해갖고 뭐 하드웨어나 이렇게 이런 걸로 온디맨드 형식으로 그 구매를 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음, 100% 클라우드 도입한다고 해서 TCO가 절감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 회사마다 상황별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이게 그래서 뭐 물론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음, 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저도 음,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무조건 다 저렴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경우를 따져보니까 뭐 요즘에 그 고사양 아니면은 X86 서버 몇 대를 이렇게 구축하면은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하긴 요즘 서버 값이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떨어졌죠. 네, 워낙에 많이 줄어들었고 뭐 진짜 그냥 아까 얘기 나왔었던 IDC의 코로케이션 쓰면 굳이 뭐 AWS 같은 거 안 써도 또 우리 음, 내부에 뭐 개발자나 뭐 관리자 빵빵하게 있다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의 뭐 상황과 예산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조금 네.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괜히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비용 절감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초기 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나 음, 아니면 뭔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음, 그런 환경에 그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맞아요. 기존에 대규모로 IT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던 기업이라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원래 잘 구축돼 있는데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더욱더 줄여보겠다가 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네, 네, 네. 음, 그래서 그 많은 어떤 대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이 이제 어려워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이런 클라우드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이 미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음,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너네끼리만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을 해주고 음, 여기에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갖다 붙여서 너네가 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서비스 중에서 어 클라우드로 옮겨도 크게 뭐 서비스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들 그런 음, 것들은 클라우드로 옮기고 좀 되게 음, 법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미션 크리티컬한 뭐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은 내부 그냥 시스템에 갖다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혼용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음.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딩 부분도 그때 AWS 서밋에서 나왔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버스팅? 버스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대안책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긴 음, 하더라고요. 서버 네. 버스팅을 통해서 지금 장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네네네. 또 제공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묘하게 저는 장점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장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이제 좀 네네네. 위험 요소나 단점 부분을 조금 집어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잘 된 것 네. 같은데, 네. 저는 장점 부분을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한테 네. 좋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스타트업. 여긴 뭐 가뜩이나 뭐 개발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막 운영 인원 뭐 빠방한 거는 더더욱 기대를 할 수도 없으니까 스타트업 같은 데다는 요런 AWS에서 제공해주는 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를 잘 이용하면 뭐 나름대로 시장 상황도 빠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에 비해서 합리적인 금액이 되잖아요. 초기 투자 비용 자체, 초기 투자를 자체를 안 하니까. 네, 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매력이 있고, 또 기존 뭐 중견 내지는 뭐 대기업군에서도 왜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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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또 요거 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단기 프로젝트에 이렇게 이용하기 딱 좋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저는 그 우리 전산쟁이들이 테크니컬한 일도 당연히 보지만 또 못지않게 페이퍼워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기한에 그냥 바우처에 아주 그냥 음, 아주 음, 손가락이 부러지게 쓸 때가 많은데 항상 보면 그 어느 부서와도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계, 재무부서 여기서 조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뭐 서버를 산다, 네트워크 장비를 산다 이런 거는 보통 카펙스라고 해서 고정자산 쪽에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고정자산 예산은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야. 이게 왜 감가상각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짜증나잖아요. 놔두면 네, 계속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잘 안 해줘. 근데 이걸 비용으로 예산을 잡으면 어차피 써야 되는 거거든. 어차피 써야 되는 음, 비용 개념으로 하면 예산 확보가 조금은 더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요건, 예, 음, 아무래도 그렇겠죠. 음. 요게 내 나름대로의 팁이었어요. 맨날 그 예산 시즌 때만 되면 막 그 저기 회계부서에서 탈탈 털려가지고 그냥 영혼까지 가출할 것 같아.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잡았냐, 뭐 더 줄일 수는 없었냐. 그러니까 이거에 니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한 뭐랄까 좀 진정성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뭐 다음번 다음 내년도에는 이 뭐 고정자산 부분에 대한 예산 확충이 좀 불투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다 보면 우린 또 빡쳐가지고 뭔 개소리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뭐 개와 고양이처럼 많이 싸우게 되는데 네. 이거 뭐 어차피 써야 되는 건데 이걸 클라우드 통해서 쓰게 되면 뭐 요런 또 생각지도 않은 조금 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인프라 담당자로서 좀 바라보면 이게 왜 HA라고 보통 음, 표현을 하잖아요. 하이 네, 어빌리빌리티 해가지고 네. 뭐 이중화. 그쵸. 이게 뭐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중한 그냥 서버 두 개 두는 거. 네, 그리고 뭐 DR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네. 그냥 다 DR 이중화죠, 뭐. 하나 뻥 났을 때 하나 그 그치 백업으로 바로 그치 돌아갈 수 있게. 그치 그치. 서비스 안 줄게. 근데 이제 그 경영진단에다가 서버 두 개 사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썩어 남아도냐? 바로 이 소리 나오니까. 근데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항상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게 기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뻥나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거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여름에는 항온항스키 예, 그 예, 예. 꺼져가지고 새벽에도 몇 번 튀어나간 적 있고 겨울에도 위층 그 뭐야 수도관이 동파돼가지고 물이 서버로 위로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한 번 와. 또 기절할 뻔한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천운으로 서비스 정지는 피했는데 음, 사실 규모가 작은 데에서는 이런 DR이나 HA를 구성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엄청 돈 많이 들어요. 그쵸. 구축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사실 돈도 돈이지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네, 관리 이슈가 더 포인트거든요. 큰 것 같네. 근데 관리할 인원이 어딨어. 전화 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오늘 내가 말하다 보니까 무슨 약간 AWS 전도사가 된 것 같은데 약간 뭐,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보니까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좋은 점 위주로 제가 이제 네, 네. 조금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장 과장님께서 또 신랄하게 까주실 거예요. 여기 보면 저런 부분 그 해외에 지사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네. 해외 이제 본사는 한국에 있고 해외 지사 뭐 내지는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뭐 중국 뭐 베트남 뭐 일본 하여튼 세계 각국에 이렇게 좀 퍼져 있는 회사들이 분명 있을 건데 음, 그런 회사들한테 서비스 퀄리티를 일정하게 제공해 주려면 글로벌 플랫폼을 쓰는 게 편하거든. 네. 우리가 KT를 쓸 때는 이 안에서는 편하고 좋아. 국내에서는.
근데 중국만 넘어가도 KT에서 서비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되긴 물론 하는데 여- 엄청 느리겠죠. 그쵸,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어거지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네. 이미 자기네 왜 AWS는 걔들 그 친구들은 이제 뭐 리전 그쪽은 또 네네네. AG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음, 어베일리빌리티 존 해가지고 그런 존도 갖고 있고 엣지 서버들도 이제 군데군데 두고 하니까 나름대로 좀 전방위적으로 좀 일관된 서비스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조금 그 뭐야 구축을 하거나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이제 염두에 두는 분이면 좀 장점이 하나로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기업들한테 클라우드 서비스가 딱이에요. 맞아요. 아니, 복잡할 거 없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세요라고 딱 하면 딱 되죠. 그러니까요. 클릭 몇 번에 다 구축되고 제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아 진짜 처음에 딱 할 때 보면 약간 그 저 개인적인 그런 감흥은 어땠냐면 그 버추얼 머신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신선함? 음, 음, 마치 그 왜 그 오래된 그 레트로 게임들 할 때 보면 왜 에뮬레이터 써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같은 개념이죠. 예. 그 완전 게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서버 원래 하나 구축하려면 그 서버 막 박스 뜯고 뜯었다 깠다가 막 안에 막 난리 쳐야 되잖아요. 그 들고 막 네네. 혼자서도 이동도 못 하잖아요. 둘이서 2인 1주로 해가지고 맞아요. 막 너무 무거워. leg 마운트 시킨다고 그냥 아우 아주 개고생 하는데 그건 클릭 매퍼는 슉 하고 나오니까 네. 그때 되게 신세계였는데 그 신세계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음, 아, 그거 좀 매력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진짜 좋아졌죠. 세상이 너무 좋아져, 진짜 사는 게. 억울할 정도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 꼰대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요 말은 그냥 취소하시죠.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뭐 주저리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 쓰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냐, how to. 요게 음,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몰라. 클라우드 음, 서비스도 뭔지도 잘 모르고 그 많은 서비스 중에 우리 회사한테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개선이 되고 득을 볼 만한 게 뭐가 있는지를 설계하는 것도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네. 그래서 보면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장 과장님 전문 분야일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죠. 이게 그 기업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컨설팅 받는 내용도 달라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런 스타트업 기업처럼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할 때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거 위주로 다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그냥 쓰면 아, 되거든요. 근데 아, 문제는 기존에 레거시 자산들이 너무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할 때, 그때가 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호환성 문제도 있고. 네, 네. 그것도 크고, 기존에 어쨌든 그 사내에 이제 구축해 놓은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어떻게 전환할 거냐.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부딪혀요. 매,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와주려면 그 뭐 AWS 코리아나 이런 데 연락하면 답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 외국계 기업들은 업무가 너무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쵸. 담당자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음, 중간에서 그런 AWS라고 치면 아마존과 고객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파트너 회사들이 있습니다. 파트너 회사. 일종의 네, 그러니까 에이전시 같은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리셀러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의 리셀러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리셀러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전 회차를 네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눈탱이 안 맞는 업체 선정 이야기 네네, 참고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CSB라는 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CSB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음, 제가 알기로 AWS는 메가존이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제일 오래 활동했고, 제일 아, 유명하고, 레퍼런스도 제일 많고, 그리고 아마 그 아마존의 그 파트너 등급도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메가존? 소위 그 메가존이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AWS 컨설팅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럼 거기 말고 딴 데는 없어요? 여기 말 여기 말고 네. 그 뭐 많이 있죠. 뭐 저 NDS라고 농심 계열의 그 IT 그 회사가 있어요. 농심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아, 거기도 AWS 파트너고 몇 개 있는데 유명한 데가 이런 메가존, NDS 그리고 그 AWS뿐만 아니라 구글, 뭐 알리바바의 알리클라우드까지 이렇게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베스핀 글로벌.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기업이 그 자기네들 이제 인프라 같이 이제 운영하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할 때 그 호스트웨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거기 어, 유명한 회사고 그래서 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한테 연락해서 자기네들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 의뢰를 하면 예, 그 상세하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 회사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그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음, 좋다. 괜찮다. 이런 업체, 아니, 사실 저도 이제 혼자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AWS 기능이 막 2000개가 넘게 많다는데, 이 네. 중에서 우리 회사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답인 거예요. 네. 못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업체들을 써서, 좀 진행을 하면 한결 좀 수월하기는 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 뭐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은 애초에 그런 그 개발자 분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되게 또 다른 기업에서 되게 익숙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모여서 만든 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거부감 자체가 없겠네. 거부감 플러스 지식이 일단 많을 거예요.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음, 아예 대학생들이 만든 스타트업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음, 뭐 대부분 스타트업이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회사에서 날고 기르신 분들이 나와서 자기네들 사업하려고 만든 회사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 플러스 뭐 서비스에 대한 익숙함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보다는 기존의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랑은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 있었던 그냥 우리 자기만의 시스템으로 그 운영했었던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써보고 싶어. 이때 제일 그 난감해 하는 거고, 요런 음, 회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회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음.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거는,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런 업체를 굳이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컨설팅 경험이 많고 구축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항상 찝어내더라고. 그리고 예, 그렇죠. 여기도 뭐 하루 이틀 장사하고 이제 접을 때도 아니고, 그럼요. 레퍼런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그러면 보통 왜 그 업군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뭐 패션 네네네. 산업군, 뭐 기계군, 뭐 자동차군,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그런 그 각 산업별로의 그런 레퍼런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약간 스탠다드화가 이제 표준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음, 그래서 그쪽에서 거의 약간 나름 그 업군의 그 업계의 표준화가 된 그런 제안들을 잘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렇죠. 뭐 이런 회사들이야 지금 뭐 업종 불문하고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려는 회사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예요. 스타트업 아니면 그냥 기존 기업인데 자기네들 그 자산을 클라우드 쪽으로 옮기려는 기업. 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궁금해서 조금 업체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업체 중에서 이제 한 군데를 조금 샘플 삼아서 좀 찾아봤더니, 네, 어,
뭐 당연히 에이전시고 이런 구축 경험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지식이 많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러려고 그 사람들이랑 계약해서 쓰는 거니까 네. 그건 알겠는데 사실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소소한 건데 안 되면 겁나 짜증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어, 저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결제 받을 때 AW에서 결제를 할 때 보니까 직접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회사에서 회사 규칙상 정책상 아, 카드 같은 거 못 쓰는 데도 많거든요. 그냥 계산서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는 세금 계산서가 와야 돼, 날라와야 돼. 네, 그래서 네, 결제 받고 사인 받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재경부에다 넘겨야 되는데 네. 재경부한테 가가지고 AWS라는 게 있고 그래서 카드로 해야 됩니다라는 마지막에 결국에 카드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안 안 돼요. 돼. 네, 이 돌아버리는 거거든. 근데 어 이제 국내에 이런 에이전시를 끼면 요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금 계산서로 다 날려주고 네, 맞아요. 그리고 비용 이제 그 상세 세부 내역 사용 세부 내역 같은 것도 첨부해서 보내주니까 음, 결제받고 이럴 때 좀 한결 수월한 부분이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유지보수 해야 되잖아. 우리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 저 오라클 DB 때문에 그 새벽에 작업하다가 오라클 쪽으로 연락을 했더니 안내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 시간은 뭐 담당 엔지니어가 연락이 뭐 어려워. 뭐 글로벌 센터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이 헬로 이러는 거야. 헉, 헐, 진짜 헐. 그래서 나도 하이 헬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한 다음에 더 이상 말이 진행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오마이갓 찾고 있고 저쪽은 what 이러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그냥 전화 통화 끊고 뭐 다음날 해결 볼 수밖에 없었는데 네, 네. 요런 에이전시들 좀 매력 중에 하나가 자체 유지보수 인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그거 없으면 사업 못 해요. 예 유지보수 인력도 제법 적지가 않더라고요. 제법 많더라고요. 그럼요. 많이 음. 있어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그 인력들이 우리가 시원하게 한국말로 우린 또 한국말은 네이티브니까 시원하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니까 요거 매력적이더라고요. 음,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이슈 딱 닥쳤을 때 Hi,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고 있으면 그날 끝난 거야. 그냥 그날 망했어. 그날은 망했다고 네, 봐야 돼 진짜. 그쵸. 그런 것도 매력 포인트고 이게 뭐 모든 회사가 다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금 모니터링 알람 서비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산을 정해놓고 그렇죠. 내가 쓰는 그 사용량이 예산을 초과하면 네. 지금 예산에 거의 초과하기 직전이고 예산 초과하면 서비스 끊기니까 그 전에 맞아요. 충전해라. 맞아요. 아니 이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맨날 그 현업에서 일 처리하고 콜 처리하고 막 이러다 보면 뭐 오늘이 그날 같고 내일도 그날 같고 이게 날이 헷갈리잖아요. 그것까지 신경을 네. 다 못 쓰잖아요. 근데 띵동 하고 오면 한번 상기를 시켜주니까 그거 그런 부분도 되게 좀 매력적이고 확실히 에이전시를 쓰다 보면 그 뭐랄까 우리의 요구 사항에 맞춰줄 그런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쪽은.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직접 그 뭐야 코리아 쪽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어쩌라고 저는 그 담당이 아닌데요. 그냥 뚝 끊어버리고 약간 이런 데서 우리 또 상처받는데 여기는 그런 게 편하니까 네. 현업 담당자들이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거를 도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웬만하면 이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뭐 꼭 도입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미팅 하면서 그런 리스크 있는 부분에 이런 거 사전 점검하고 하는 게 네네. 큰 그 좀 매력 포인트인 건 같긴 해요. 네. 확실히. 네. 진짜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입해야 안정적으로 잘 도입해서 잘 쓸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과장님이 현업에서 이렇게 마케팅 업무랑 영업 업무 하실 때 지금 제가 열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근데, 어, 그런 부분을 어필을 뭐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영업하고 그럴 때는 아직까지도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많이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음, 고객분들이 야, 그게 진짜 돼? 너네 그거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못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 그럴 것 같긴 해. 제 입장에서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어찌됐든 저는 그 기존의 그러니까 신생 기업보다는 이미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 타겟이었는데 그분들 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 상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면, 진짜 이게, 도입을 이게 말이 꼬이지? 예, 도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하면 정말 네. 담당자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진짜. 네. 이게, 안정성도 안정성인데, 더 중요한 건 레이턴시예요. 이게 음, 어찌됐든, 어, 내가 구축해놓은 그 환경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그쵸.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그 안에, 온라인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레이턴시가 어찌됐든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그 느림이 우리 뭐 현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레이턴시 부분에 있어서는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음, 만약에 그런 금융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네. 은행이나 보험회사 뭐 이런 데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쓴다. 그때는 그냥 믿고 따라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데에 그 실시간으로 어떤 수많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금융권의 그 무거운 기관계 시스템에도 클라우드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런 고민 없이 클라우드 해도 될 텐데, 음, 여전히 그쪽은 그냥 다 레가시 시스템 쓰잖아요. 클라우드 안 그쵸. 쓰고. 그런 뭐 자기네들의 데는, 어떤 뭐 웹 서비스나 대고객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정도만 클라우드를 일부 이용할 뿐이지, 뭐 음, 예를 들어 증권회사의 HTS 같은 거 클라우드로 못 올리잖아요. 아이고, 난리 나죠. 만약에 네, 혹시나 문제 생기면.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부 ERP 뭐 이런 DB와 관련된 것들은 퍼포먼스가 제일 중요한데, 그쵸, 그쵸. 네, 그거 클라우드로 못 올리거든요. 음, 근데 그 글로벌 벤더들은 이제 우리가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DB도 소위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전 솔직히 못 믿겠어요 아직. 맞아요. 근데 저도 그 말에 되게 동의하는 거가 뭐냐면, 이 부분에는 특히 동의가 되는데, 예전에 제가 모셨던 이제 부장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 뭐 내지는 뭐 새로운 OS, 기타 등등, 요런 뉴 플랫폼 같은 게 나오면 그분은 항상 먼저 시도를 되게 좀 늦게 하시는 편이셨어요. 왜 네. 그러시냐고 했더니, 남들 써보는 거 다 보고, 이상한 거는 먼저 써본 사람들이 알아서 다 고쳐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게 되게 현명한 거더라고요. 그쵸. 그래야 그게 비용 아끼는 지름길이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뭐 야망 같은 게 없으면, 음, 있으면 진짜 좀 뭔가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더군다나 그 회사에서 제일 보수적인 스탠스가 저 전산 쪽에 계신 분들인데, 그쵸, 그쵸. 당연하죠, 그게. 음, 좀 적절히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자동차도 보면 신차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사면 안 바로 되지. 사면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한 네, 1년 좀 안쪽으로 해서 한 1년 네, 네. 정도? 사실 뭐 더 좋은 거는 그 워런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데, 그때까지는 뭐 어떻게 기다려. 그거 할 수가 없고. 연식 변경 탁 되고, 그쵸, 그때. 그쵸. 개선점 적어도 나올 때. 최소 6개월. 못해도 네네네네. 가능하면 1년 이상 하면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지켜보고 들어가면 웬만하면 큰 하자 없이 쭉 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 참, 이게 참, 하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이게. 더, 더 어려워져.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더 어렵고 하는 거는 이것만 하시는 주특기 병들이 있어요. 네, 예.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관리자분들 중에서도 보면 모르니까 좀 쪽팔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건데 네. 쪽팔리고 뭐 좀 이런다고 해서 말도 쭈뼛쭈뼛 하면 말 안 하고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도 괜히 내가 갑질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이건 착하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그런 분들을 좀 뵀었어요. 제가. 좀 아, 섬세한 분들이 계시더라고. 네.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당당하게 그럼요.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상식의 선에서, 접근을 하면 그들도 프로니까 잘 네네. 해결을 해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관련해가지고,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몇 번 했었는데, 이제 POC, 예. 네네네. POC,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이 프룹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 프루프 이게, 오브 컨셉. 그쵸, 프루프, 역시 뭐, 이제, 서초동 사셔가지고 목소리가 다르신 것 같아. 프루프 오브 컨셉. 요거 진행할 때 조금 현업 담당자들 데리고 와서 같이 한다고 해서 좀 네네네. 창피하다, 쪽팔리다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 네. 깔끔하고 자기가 스스로 클리어하다고 느낄 때까지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해놓고 어물쩡하고 넘어가면 100% 터져요. 이거 100% 네, 터지니까 맞아요. 그럴 때 있을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뭐 클라우드도 뭐 별거 아닐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자신감을 갖고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뭐 벌써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뭐 오늘 7회 주제로 전산쟁이 뭐 클라우드라는 주제를 쭉 털어봤는데 뭐 워낙 분야가 심오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 담는 거는 좀 불가능하죠.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저희가 요것저것 우리 관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아쉬움이 있으면 그 댓글이나 우리 저기 오픈 채팅방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 다음 회차 때면 또 반영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이제 또 특집으로 싹 준비해가지고 그것만 또 딥다 드립다 파는 그런 세션 뭐 준비하면 되니까 네. 언제든지 의견을 게재해 주시면 되고요. 어, 참 오늘 제가 요 방송하면서 느꼈던 저의 기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전산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워. 신기술이 많아도 너무 많아. 진짜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왜, 그 예전에 국정원 원훈이 이런 게 있었대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음,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전산쟁이들이 뭐 어둠의 자식이라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사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거 고민하지만 사실 회사는 잘 몰라. 티가 안 나거든. 음, 돈 벌어오는 애들만 대접해주고. 그래서 좀 뭐 우울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또 해줘야 또 회사가 굴러가니까, 우린 또 전산적인 존심이 있잖아요. 존심으로 쭉 가면,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회사에서도 우리가 이제 고생하는 거 좀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과장님은 예.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저는 과거에 좀 나름 오랫동안 몸담았던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음, 사실 그리고, 재미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요. 재밌으셨을 어, 거예요. 이 클라우드라는 게 진짜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이제 한 5년 차, 6년 차 정도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생소한 건 아닐 겁니다. 그쵸. 하지만 뭐 그리고 또 그 아예 자기네들 그 기업의 모든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 거에는 분명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몇 번 이제 언급해드렸던 업체들의 도움을 받으면 아마 수월하게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이게 뭐 어찌됐든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비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고려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또 진짜 이런 신기술들이 많이 나온다고 뭐 진짜 속된 말로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나한테도 또 다른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아, 우리 장 과장님 멘트는 EBS 멘트 같아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클라우드 이런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을 다 도와주려고 발전하는 거니까. 아이, 그러면 난 그럼요. 그만큼 여유 생기고 하니까 또 다른 그럼요. 거 준비하면 되죠. 그럼요. 쫄지 마시고, 아유, 우리 같이 뭐 또 저희 방송 들으시고 또 참여도 하시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우리 저희 쉐어드 IT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 네, 물어보면 내공 빵빵하신 분들이 댓글 탁탁 달아주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이 험한 세상을 같이 헤쳐나가시죠. 네네. 아직은 꽃샘추위가 조금은 남았으니까 그래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챙기시면서도 저희 샘팍의 전산쟁이 이야기도 잘 챙겨주시면 점점 더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8회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